MB 측에 30억을 주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 이팔성 회장. 근데 또 옷까지 맞춰줬는지 뭘 따로 또 그 돈이 그 돈 아닌가요? 옷값만 얼마냐, 뭐 파렴치한 인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라고 MB 옆에 딱 붙어있던 사람인데 맞아요. 집무실에서 치수를 재갔다니까요.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등 돌린 집사의 메모광 측근에 이어 이번에는 김희중까지. 궁지에 몰린 MB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진실을 밝히겠다. 핵심 진술자 김백준 40년 집사. 측근 금융맨 이팔성 41쪽에 비망록을 꼼꼼히 적어놓고 30억을 지원했는데 이 파렴치한 인간들. 영원한 MB 비서관 김희중. 비망록 내용 전부 정확하네요. 하고 아주 재확인했습니다. 이팔성 비망록과 김희중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까? MB 만남, 나의 진로에 대해 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지주회사인가요? 거기 회장, 의원 아주 좋으셨네요. 다 좋은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합니다. 2008년 2월 23일 꿈에 부풀었을 것 같아요. 김희중 비서관이 얘기합니다. 이팔성 산업은행장 등 임명을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MB 가족뿐 아니라 정권 실세에게도 인사청탁하고 다녔어요. 비망록에 보니까 30억 받고도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해. 옷값만 얼마냐 이 파렴치한 인간들. 2008년 3월 28일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이걸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게 참. 근데 김희중 비서관이 맞아요. 이팔성 뇌물 양복 있잖아요. 집무실에도 치수제 같대요. 이거 참 들어보시죠. 2008년 3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 원을 지원했다. 대체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은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2008년 3월 23일 다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증오감이 솟아나는 것은 왜일까? 국정원한테 돈 받은 거 혐의 인정하셨나요? 아니, 성실히 조사받았고요.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아서 나름대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저도 피해자신 분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시긴 하신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이거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고 계셨나요? 개입을 하신 건가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성실하게 조사받았습니다. 갑자기 MB도 이거 들으면 진짜 증오감이 솟아날 것 같은데요. 누릴 거 누리고도 이 사람 왜 그래요? 혹시? 아휴, 참.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MB 주변에 진짜 권력이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증오감이 난다고 하는 2008년 3월 23일경이 어떤 거냐면요.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의 소장파들이 이상득 부의장 물러가라고 55인 파동이 나서 공천해가지고 난리 칠 때입니다. 그때, 정권 초에 바로. 당내 한 군데에서는 이렇게 가면은 정말 이게 지금 권력을 가지고 그 이권으로 농단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분은 사실은 젊은 나이에 가셔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은행에 한일은행에 입사하셔서 38년을 잘 계시고 마지막에 우리투자증권의 대표이사까지 하시고 그거 다 누리고 마치신 다음에 그다음에 또 난데없이 서울시향의 대표이사로 오시고 그때 말 많았어요. 음악 그러니까요. 분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향에 와요. 무슨 음악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왜 꼭 당신이 저분이 내가 산업은행장 가야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냐 말이에요. 그렇죠. 돈 갖다 줬으니까. 돈은 뭐 저 사람만 갖다 줬겠어요? 제2, 제3의 이팔성이 있어요? 비망록 안 써서 그렇지? 보니까 아까 김희중 비서관 보면 그 측근들한테 다들 가가지고 이게 줄 대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 되잖아요.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제 사실은. 본인만 갖다 줬다고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본인만 갖다 준 게 아니면 아니잖아요. 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그래서 얼마 제가 갖다 줬니 그랬는데 한 10억 갖다 주고 자리에 갔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배가 아파가지고 저도 약간 30억이나 좀 갖다 줬는데 마음이 상해서 파렴치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정말 권력을 잡았다라는 것을 넌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이게 얼만큼 공적인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정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추상 같은 생각이 없으면 아마 MB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벌어지겠죠. 뭐 저기 뭐야 이렇게 물 떠놓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어머니들이. 예? 예. 정말 매일 그렇지 않고는요. 권력의 자리에 있다 조용히 집에 가기 힘들어요. 그거 보셨잖아요. 보수한 사람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다 밀려나고 그러잖아요. 아, 밀려났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지금 그래도 저 뉴스와이드 패널로 이렇게 얼굴 내밀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지. 안 그러면은 지금 뭐 비망록성한 건 없죠. 저는 원래 일기 쓰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아니 동창에서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분 참 성격이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비망록을 왜 써놨는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뭐 일기라 그러면 이제 계속 쓰는 게 일기인데 네. 저 당시 아주 중요한 시에 그러니까 당선되고 당선되고 몇 이제 맞아요. 달만이거든요. 몇달안 됐을 때요. 그래서 2008년 저거 왜 써놨을까? 혹시 뭐 나중에 데뷔하게 써놓은 것 같기도 생각 드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 제일 재밌는 말이 옷값만 얼마냐 이래가지고 옷값이 저는 한 10억 되는 줄 알았어요. 줬다는 돈이 30억이니까. 근데 지금 그 비망록에는 30억 얘기 나오는데 옷값이 1,2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예. 와서 맞출 정도 되면 한 벌이나 두 벌 값이거든요. 이분이 자, 돈을 준 거는 한 20, 지금 기소된 것도 22억 5천만 원인데. 비가 번 적도 이네. 뭐라고요? 양복 근데 1,000만 원이 한두 벌 옷값이 값이에요? 0.5%밖에 안 돼요. 한 벌이 얼만데? 아니, 맞추는 옷은 저 정도입니다. 두 벌 정도 한 값밖에 안 번도 안 돼요. 입어봐가지고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분이 별것도 아닌 양복이던데 내가 아니, 보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분이 왜 옷값에 민감할까? 그만큼 어찌 보면 자기가 정성을 다했다는 거거든요. 돈을 뭐 20억, 30억을 준 거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하게 보는데 내가 그만큼 정성을 다했는데 이걸 얘기하는 건데. 챙겼다 그만큼. 예, 그렇죠. 아니, 철들하게. 이명박이 옷도- 돈 많은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옷도 옷까지 내가 얻어 샀더니. 입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 좀 이제 이의제기를 치사하게 하는 것 말이야. 같은데. 이렇게. 공짜는 다 좋은 겁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공짜는 공짜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차 교수님 안 하셨나요? 예. 오늘 저 이상주 변호사도 오늘 법정에서 증언을 했더라고요. 그 이거 다 증언한 거 거짓말이라고 그랬던데요? 예,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보면 그 이팔성 회장이 성동종선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성동종선이 망하면서 네, 그 돈을 그렇죠. 돌려달라. 네, 네. 그래서 이상주 변호사를 찾아가서 여러 번 다시 돌려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이팔성 회장이 비망록을 쓰는 이유는 본인이 자신의 전달책으로서만 이제 넘겨주고 혹시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 입장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겠죠. 자, 그렇게 산 어쨌든. 사람은 아니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요. 사위가 하는 말씀. 그렇게 산 사람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뭐 이팔성 회장의 비망록이나 오늘 그 김희중 부수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다 부인하는 이야기, 아, 나는 몰랐다.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들으실 때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걸 저렇게 한자로 쓰면 기자의 마음을 든다면 기하고 마음심이 들어가면요. 저 글자가 부끄러울 치자가 됩니다. 치자가 돼요. 예. 부끄러움을 이제 아셔야 되는 치자가 거죠. 된다고요. 네. 이제는 진짜 부끄러움을 아셔야 될 때예요.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제 양심대로 이제 자복하셔야죠. 그게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저는 뭐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얘기하니까 돈 1억이라고 하죠. 억자에도 마음심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렇죠. 거기도. 예. 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마음 근데 괴로우실 것 같아요. MB도.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이상주 부분은 제가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싶고 논평을요. 누구죠? 이상주가? 사이. 그런 게 제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논평을 안 하고 싶고.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 저는 이게 이팔성 저기 그 행장 있잖아요. 네. 저분한테 이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우리은행장 하면서 받아간 월급이 얼마냐고 묻고 싶어요. 저는 이게 본인이 준 돈이 30억이라 했죠. 근데 본인이 받아간 돈은 40억이 약 돼요. 예. 근데 그분이 은행장 그게 자격이 됩니까? 저는 이게 그분이 누가 더 파렴치하냐는 거죠. 그렇게 묻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건 좀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웃을 때는 웃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요. 법적으로요. 정말. 저는 이게 법적으로 뇌물하고 정치자금은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팔성 저분이 갖다 준 돈이 대부분 사학 빼고 대부분은 경선 때, 또 이게 대선 과정에 준 돈입니다. 네. 당선 후에 준 거는 혐의가 사학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다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걸 매관매주로 몰고 하는 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요. 네. 또 이게 저는 마지막으로 옷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수십억 뇌물을 다투면서 굳이 1,000만 원 옷, 물론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잘못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걸 계속 부각시켜서 그것만 이게 치수를 어떻게 하는 거는요. 저게 노무현 전 대통령 외에 논두렁 시계력의 망신주기 수사이잖아요. 저는 이게 검찰이 그건 그게 비방록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방록에 자기가 본인이 옷은 1,000만 원인데 적어놨으니까 뇌물액이 몇십억 중에서 그걸 극히 그 일부잖아요. 얘기를 또 끌어들이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십억 뇌물 중에 1,000만 원 옷 가지고 계속 이것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게 결국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아닌가 이래 봅니다. 망신 당하실 만하죠. 예, 뭐 물론 그거는 그렇잖아요. 저기 사람이 국민의 옷 눈높이에 입고 보면 입고 잘못된 건 다니는데 맞아요. 그 뭐 옷을 그렇게 비싼 걸 입어요. MB보다 283. 천민 자본주의 대표 대통령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나라 망신이에요. 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이. 저는 이게 빠질라다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안 집어면서 그런 거 남의 주고 뭐하러 30억 입어요. 받아가면 문제 아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럴 사람이. 아니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우리은행 행장하면서 40억 받았기 때문에 30억 받은 거 그런 식의 논리는 정말 위험한 논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팔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도덕. 물론 그렇죠. 이팔성 회장도 절대 우리가 그 뭡니까 이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의 논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 죄를 뭔가 해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국민 정서에 정말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제가 두 분 말씀이 사이 좀 아닐까 시키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그 공판정에서 증거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조사 요지를 이렇게 낭독해주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 같은데요. 검찰 수사받은. 근데 아마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MB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가야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 같고. 하려면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이팔성 회장께서도 이 뇌물 공여로 가더라도 거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결국 이제 신빙성의 문제인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탄핵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 변호사님 앞으로도 그냥 쉬고 싶으면 쉬셔도 돼요. 시간도 바쁘고 지금 벌써 7시 19분인데 갈 일은 많고 광복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또다시 한국당에서 건국절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일각이라고 봐야죠. 근데 갑자기 꺼낸 1948년 건국론. 김병준 비대위원장 견제용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거 왜 그런지 좀 배경을. 잠잠하던 한국당 일각에서 느닷없이 1948 건국절 거론이 됐어요. 강효상 의원이 이게 지금 주재해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재조명 행사 세미나를 열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국부 이승만 정신 올바르게 평가돼야 한다. 또 한편 심재철 주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세미나가 열렸는데 아이로 비유하자면 1919년은 임신, 1948년은 태어난 생일이다. 같이 참여했던 김문수 전 지사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또 한 말씀 거들었습니다. 현안은 수두룩한데 갑자기 왜 이 얘기가. 코앞에 다가온 8.15 광복절에 갑자기 떠오른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3.1절 기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그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내년이 이제 건국 100주년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비대위 관계자는 소모적 논쟁이다. 정책 경쟁이 중요한데 슬슬 존재감 키우는 김병준 비대위의 견제고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재헌 국회의원 여러분과 또 재헌 국회의장을 하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 8월 15일 70년 전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출범시킨 이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 국회는 7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인지 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제가 볼 때 이렇게 보여요. 예. 특히 자유한국당 중진들은 김병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다 헛발질 한번 할 걸. 그러면 이제 당신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여차하면 이제 팔짱 끼고 밀어나겠다 이제 이런 이제 걸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전당대회에서 내가 당 대표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무 소리 안 하고. 당협위원장 교체권은 있다. 그러니까 일단 눈치는 봐야죠. 그렇죠. 네, 지금 요거
서정욱 변호사는 또 이번에도 역사 문제는 빠질 수 없다고 지금 뭘 적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바로 옆에 있는 저 윤기찬 부대변인부터 아주 간단히 짚어주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큰 실익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 국론 분열만 초래하는데 예. 일단 그 이승만 정부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정통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없으면 예. 이런 큰 논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근택 부대변인. 네, 기본적으로 1919년에 만든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 일단 건국을 한 겁니다, 그때. 예.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왜 이런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뿌리가 지금 공화당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자유당으로 돌아가려는 게 아닌지 저는 오히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한국적을 빼려는 거 아닌지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 저 차지원 교수 써놓은 말도 이해가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예, 우선순위를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 당의 그 보수, 그러니까 재건, 정체성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그거 할 건데 이런 역사적인 소모적인 역사적 그러니까 논쟁에 이거는 사찰 이유가 필요가 있는. 그 특히 무엇보다도 네. 발상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순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 국부당하고 한다면 예. 그 이전에 독립운동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뭐 여러 독립운동가들과 국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 자체, 이렇게 이 일종의 되니까 뺄셈의 정치, 예. 이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이 가려는 길인가요? 그건 정말 무엇이 중원디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저분들은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려고 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건데 지금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 독주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해야 되는 국가주의나 또는 무슨 대중융합주의나 패권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이념용쟁으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문재인 정부는 오케이죠. 그 얘기는 백날 해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분들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뭔 얘기 들었나 이 사람. 야당 입장이 아니라 여당을 좀 도와주려고 저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갔다가 강기정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보기에 건국이 19년이냐 48년이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 핵심은 과연 이게 이승만 정권의 건국의 정당성 있잖아요. 이걸 이게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은 틈만 하면 무조건 이게 임시정부 100번만 높이면서 끊임없이 이게 이승만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낮춥니다. 이거 이게 저는 정말 잘못된 인식이고요. 단죄 신초하고 뭐라 했습니까? 저렇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 역사 의식이 분열된 민족은 더 미래가 없어요. 저렇게 더 이상 대통령이 역사 의식의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근데 뭐 대통령이 조장한다고 그러시는 건 어쨌든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강기정 의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김문수 전 지사? 의원도 전 지사도 정신 차리고요. 정신을 찾자고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 노력한 거 아닙니까? 아예 저기 정체성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끝까지 당당한 모습, 군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촉구합니다. 기무사령관을 지냈던 조현천. 내가 지시했다. 계엄 문건 준비하라고. 조만간 귀국해서 다 밝히겠다. 큰 소리치고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네요. 왜 이러는 거죠? 조만간 조사받겠다더니 아직도 강간무소식. 비행기표 있을 텐데 알아보시면 계엄령 문건 내가 지시했다. 조만간 귀국해 조사받겠다. 그래놓고 지금 남아 이런 정청금인데 귀국해 말어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계속. 김관진, 한민구, 황교안, 조현천 귀국 후 수사 예상자들 그냥 거기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합동수사단은 여권 무효화까지는 일단 하지 않기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진 귀국을 종용한다는 겁니다. 기무사에서 육군으로 이례적 복귀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이게 이제 문서 관련 실무자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한민구 장관이 시켜서 그랬다 그러는 거고. 그들의 향후 행보는 또 어떻게 될지. 어쨌든 합동수사단은 수사 관련 첫 원대 복귀 조치를 두 사람에게 했습니다. 자, 이 강기정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은데. 조현천 사령관 이미 기무사 해체됐습니다. 빨리 와 조사받아야 됩니다. 아, 해체되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요? 아니 해체됐으니까 기댈 곳 없으니까 빨리 와 조사받아야 됩니다. 기댈 곳이 없으니까 도망당겨 봤다. 처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정말 군인이 신뢰받을 수 없는 사회는 밖으로부터는 외부의 적한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고 내부로부터는 아주 불건강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같은 경우가 군인들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좀 믿을 수 있는 군인의 처신을 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면서 빨리 오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짧게들 윤기찬 부대변인.
예, 저분 입장에서는 이게 일이 커졌으니까 예. 이게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라고 아마 생각을 하면서 예. 시를 좀 지켜보다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누구 더 보태시고 차경 교수? 예, 저는 영무라고 써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직에 있든 없든 한 번 무인은 끝까지 무인입니다. 무인 무장답게 행동을 하셔야죠. 네. 말풀이를 좋은 능력이 뛰어나시. 저기 형근택 부대변인 혹시 네, 말씀하실래요? 어쨌든 군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명예입니다. 명예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기 한 말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예. 빨리 자진 귀국하는 게 최선의 길입니다. 예. 아까 뭐 강 의원님 말씀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 새기면서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